물론 필러가 다른 시술들에 비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비교적 덜 침습적인 시술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필러의 단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 받으시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비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자주름의 경우는 꼭 중년의 나이에만 국한되는 고민점은 아니며 젊은 분들에게도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주름으로 팔자주름은 무엇보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자주름의 종류와 그에 맞는 치료법,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팔자주름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팔자주름 옆에 볼륨감이 꺼져서 골이 생겨 팔자주름이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타입은 나이와는 보통 상관이 없으며 악광대가 이제 유독 돌출되어 있거나 입이 돌출되어 있거나 얼굴에 살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팔자 옆 구조물, 예를 들어 앞광대나 입 같은 경우에 이 부위가 튀어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콧망울 옆 삼각존부터 시작하는 팔자 부근이 낮게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팔자주름이 깊어져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팔자주름 옆에 앞광대나 앞볼 쪽에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타입의 경우는 보통 얼굴 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살이 아래로 내려가서 살이 접히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광대 쪽에 처진 살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위로 올려보면 팔자주름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꽤 대다수의 분들이 이 타입의 팔자주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웃을 때 생기는 팔자 부근의 칼주름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입가주름도 깊게 파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가주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길어져서 팔자주름 부근까지 뻗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무표정일 때보다는 웃을 때 팔자주름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물론 한 가지 이상의 타입이 혼재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팔자 부근 삼각존의 볼륨감이 부족하면서 동시에 앞광대 쪽 살이 처져서 팔자주름이 더 심해진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보통 한 가지 이상의 시술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타입에 대한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필러가 다른 시술들에 비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비교적 덜 침습적인 시술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필러의 단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 받으시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번 유형같이 팔자 삼각존 부분의 볼륨감 자체가 적으신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볼륨감을 살리는 시술을 가장 먼저 해야겠죠. 네, 이런 경우 추천 시술은 바로 필러와 콜라겐 주사입니다. 필러는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분자 간 교차 결합이 되어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의 점성이 있는 젤리와 같은 제형인데요. 이러한 필러를 팔자주름에 넣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양 조절이 용이하고 환자가 원하는 부위에 맞춰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세심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팔자를 자연스럽게 조금만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팔자가 전혀 안 보이게 가능한 많이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삼각존만 채우고 팔자 밑부분은 채우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팔자의 특정 어느 한 군데만 살짝 보완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러는 이러한 세심한 기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중간중간 거울을 보면서 원하는 곳은 추가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 물질이다 보니까 표정 근육에 따라 필러가 이동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요. 만약에 필러가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몰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일말의 이동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래도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좀 꺼려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콜라겐 주사인데요. 저희 병원은 콜라겐 주사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주베룩과 울트라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주사 모두 3회 정도 받게 되면 꽤나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필러와는 조금 다른 것이 즉각적인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콜라겐 주사가 말 그대로 콜라겐을 넣는 주사는 아니고 우리 몸에 콜라겐이 재생성되도록 유도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재생되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왼쪽, 오른쪽 비대칭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도 필러같이 정확히 어느 정도 차오를 것을 예측해서 정확한 용량을 넣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이렇게 필러와 콜라겐 주사가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니즈와 정확한 케이스의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물광 주사나 리쥬란도 팔자에 효과가 있지만 위의 두 치료 방법보다는 효과의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자의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앞광대와 앞볼에 살 처짐으로 생긴 팔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방법이 우선시 돼야겠죠.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하이포 장비와 고주파 장비와 같은 리프팅 레이저 혹은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처짐의 정도가 적당히 있으면 리프팅 레이저로도 많이 개선이 되지만 처짐이 너무 심하면 피부의 수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물리적으로 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실리프팅도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팔자 부분의 칼주름의 경우에는 역시 필러 혹은 콜라겐 주사나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가 추천됩니다. 이때 필러는 위에 볼륨 중대용 필러와는 제형이 다르며 주름 개선용 필러는 입자가 매우 얇아서 주름에 들어갈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주위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 밑에 볼륨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피부 진피층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 보니까 필러의 이동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콜라겐 주사의 경우도 위에 볼륨 증대용 콜라겐 주사가 아닌 흉터 치료에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입자가 매우 얇은 콜라겐 주사를 쓰게 됩니다. 피부 진피층 내로 들어간 입자가 콜라겐 재형성을 촉진시켜서 칼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원리죠. 이렇게 팔자의 여러 유형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알맞은 치료법 및 치료의 양이 요구되는 만큼 병원 내원 시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다 숙련되고 효과가 확실한 곳에서 시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가 어디지? 너 여기 몰라? 리프팅 해준심 올리프트잖아. 키 빼고 다 올려준대. 와, 어디로 가면 돼? 타이머드 옆 데우토피아 4층. 퇴근 후에도 올리프트.